설날의 햇살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거실 바닥에 길게 눕습니다. 윤순옥은 새벽부터 끓인 소고기 뭇국의 간을 다시 보고 전 부친 접시의 기름기를 키친타월로 살살 눌러 닦습니다. 식탁엔 잡채, 나물, 갈비찜이 가지런히 놓이고 식탁 옆엔 오래된 공기청정기가 윙 소리를 냅니다. 큰 며느리 박미정은 붉은 원피스에 얇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오늘 메뉴는 조금 짠 느낌이에요. 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말은 낮지만 칼끝처럼 뾰족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 순간 스르르 줄어듭니다. 작은 며느리 김지연이 급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더해 국을 옮겨 담습니다. 제가 더 담아드릴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하고 순옥은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들 윤도훈은 휴대폰 화면을 훑다가 얼버무리듯 웃고 그래도 어머니 손맛이 최고지요. 말합니다. 미정은 이미 창가 쪽으로 시선을 던진 채 다음엔 트렌디한 샐러드도 좋겠어요. 덧붙입니다. 접시 사이를 오가던 순옥의 손이 아주 잠깐 멈추지만 그녀는 입맛은 각자 다르지라고 담담히 답합니다. 식사가 끝나자 미정은 소파로 가서 잡지를 펼치고 지연은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어머님, 그릇은 식기세척기에 넣으세요. 미정이 말하고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싱크대 물소리가 거실의 TV 소리보다 커지고 순옥의 등은 살짝 굽습니다. 저녁 무렵 모두가 흩어진 뒤 그녀는 빈 식탁 끝에 앉아 달빛이 번지는 유리창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네. 그녀가 숨처럼 낮게 말하고 계산대 옆 복권 판매대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지만 마음 안쪽 어딘가가 조용히 달아오르는 느낌이 남습니다. 부엌 벽식의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마음의 금도 얇게 늘어나는 듯 보입니다. 그녀는 전기밥솥의 보온 버튼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 전등을 끄며 눈을 감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고 내일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집니다. 다음 날 오전 시장은 북적였고 마른 멸치와 갓 무친 겉절이 냄새가 골목을 메웁니다. 순옥은 달걀과 물을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대로 걸어가다 복권 판매대 앞에서 멈춥니다. 한 장만 주세요. 그녀가 말하고 판매원은 환하게 웃으며 종이를 건넵니다. 직접 고르실래요? 라는 말에 그녀는 손자의 생일, 자신의 생년월일, 남편이 떠난 날을 떠올리며 번호를 눌러갑니다. 손끝에서 따뜻한 전류 같은 느낌이 스칩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종이를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그날 밤 부엌 등 아래에서 종이를 한 번 더 확인하려다 괜한 기대는 하지 말자라고 스스로를 눌러 앉힙니다. 일주일 후 저녁 TV에서 번호가 하나씩 밝혀지고 첫 숫자가 맞는 순간 그녀의 숨이 짧게 끊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번호가 연달아 겹치자 손바닥이 축축해지고 입술이 마릅니다. 설마 그녀가 낮게 내뱉는 사이 마지막 보너스 숫자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엌의 시계 소리와 냄비 뚜껑이 아주 살짝 진동하는 소리가 겹쳐 들립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졌지만 울음은 소리 없이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차분한 어조로 스스로에게 묻고 종이를 다시 봉합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들의 부재중이 떠 있지만 그녀는 굳이 다시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주방 타일 위에 네모난 빛을 만들고 그녀의 발끝이 그 빛을 슬쩍 밟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종이의 얇은 감촉이 다시 느껴지고 마음속 작은 기둥 하나가 똑바로 세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녀는 불을 끄며 속삭입니다. 이제
조금 다르게 살아보자. 달빛이 식탁 위 접시에 둥근 금을 스치며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밤의 고요가 길고 깊게, 그러나 더 이상 춥지 않게 이어집니다. 며칠 뒤 그녀는 복권방으로 가서 확인을 요청합니다. 판매원의 동공이 커지고 축하드립니다. 1등 맞으세요라는 말이 또박또박 떨어집니다. 조용히 부탁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판매원은 고개를 여러 번 끄덕입니다. 은행에서는 비공개 계좌 개설과 분할 예치 절차가 이어지고 그녀는 설명을 끝까지 경청합니다. 돌아오는 길 빵집 앞에 붕어빵 냄새가 달콤하지만 그녀는 지갑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날 밤 복권방 주인은 단골과의 술자리에 휩쓸려 이야기를 흘리고 소문은 시장 입구에서 사거리, 카페, 미용실로 번져갑니다. 학원차를 기다리던 엄마들 사이에서 그 집 어머니가 1등이래요라는 말이 톡 메시지로 튕겨나갑니다. 미정의 친구가 화면 캡처를 보내고 미정은 처음엔 기가 막혀 웃지만 검색창에 번호를 넣는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진짜예요? 그녀가 휴대폰을 움켜쥐고 도훈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늦은 밤 전화벨이 울리고 순옥은 잠깐 머뭇거리다 받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시죠? 미정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매끈하게 윤이 납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니? 그녀가 담담히 묻고 잠시 공백이 지나갑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녀는 창틀을 천천히 닫습니다. 유리 너머 골목의 가로등이 하얗게 흔들리고 마음은 오히려 맑아집니다. 시간이 답을 보여주겠지. 그녀가 속삭이고 식탁 모서리에 작은 스크래치를 손끝으로 문지릅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에서 봉사하던 지연이 들러 장을 함께 들어주고 계단을 오르며 숨을 고릅니다. 지연의 손등엔 세제 자국이 하얗게 일어있고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그녀는 그 발걸음의 리듬을 마음에 기억해둡니다. 바람이 소문을 밀어붙여도 그녀의 기준은 바람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주말 오후 현관벨이 울리고 미정이 번들거리는 케이크 상자와 쇼핑백을 들고 들어옵니다. 어머님 작은 선물이죠. 그녀가 미소 짓고 포크와 접시를 재빨리 꺼냅니다. 지연은 쓰레기통 비닐을 갈고 조용히 물컵을 채웁니다. 순옥은 고마워, 차부터 마시자꾸나라고 말하며 물을 데우고 잔을 데칩니다. 대화는 유연하지만 미정의 손끝은 컵받침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에요. 어머님도 스파가 필요하죠. 그녀의 말은 반짝이는 포장지처럼 화려합니다. 다음 날 미정은 명품 로고가 크게 새겨진 가방을 내밀고 어머님께 어울려요. 라고 말합니다. 마음만 받으마. 그녀의 목소리는 놓치지 않게 단단합니다. 밤 순옥은 얇은 공책을 펼쳐 날짜와 방문, 말과 표정, 손의 움직임까지 짧게 기록합니다. 선물은 가볍고 마음은 무겁다라고 적고 동그라미 하나를 천천히 그립니다. 이튿날 그녀는 장보기 목록 옆에 시험이라고 쓰고 세부 계획을 표처럼 정리합니다. 첫째 날 지연, 둘째 날 도훈미정, 셋째 날 지연, 넷째 날 모두. 무거운 것, 귀찮은 것, 반복되는 것을 누구의 손이 먼저 붙잡는지 보기로 합니다. 시계 초침이 지나갈 때마다 마음의 결심이 눅눅해지지 않도록 한 번 더 다집니다. 부엌 창문을 여니 초봄 공기가 조용히 스며들고 커튼 끝이 슬쩍 흔들립니다. 사람은 습관을 숨기지 못하지. 그녀가 중얼거리고 창을 닫습니다. 캄캄한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합니다. 그 평온이 곧 결론을 만들어낼 거라고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시험의 첫날 지연이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합니다.
손에는 고무장갑과 작은 스펀지, 과일이 든 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바닥부터 닦을게요. 지연이 말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구석진 장롱 및 먼지까지 훑어내는 동작은 빠르지 않지만 성실합니다. 무릎은 괜찮으세요? 그녀가 묻고 순옥은 덕분에라고 짧게 웃습니다. 둘째 날 도훈과 미정이 도착하자 미정은 쇼핑백을 소파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건 스킨케어 세트예요. 상자 뚜껑이 반짝이며 열립니다. 순옥은 쌀 포대를 일부러 들어 올리고 허리가 살짝 휘청이는 척을 합니다. 도훈이 급히 달려와 포대를 들어 올려 창고로 옮기고 미정은 허리 안 좋아서 못 들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장 보러 나가자고 하자 미정은 오늘은 미용실 예약이. 라고 말을 흐립니다. 셋째 날 지연은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여분 의자를 분해해 낡은 의자 다리를 교체합니다. 나사가 낡아 헛도는 부분을 나무젓가락 쪼가리로 메우고 본드를 발라 단단히 고정합니다. 전구를 갈고 세제 묻은 손을 씻으며 수도가 좀 센 것 같아요라며 고무 패킹을 챙겨옵니다. 넷째 날 모두가 모이는 일정에 맞춰 그녀는 일부러 설거지통을 채워두고 재활용 분리함을 넘치게 해둡니다. 누가 먼저 서서히 손을 담그는지, 누가 먼저 봉투를 묶는지 그녀의 시선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메모장에는 표시가 늘어나고 항목 옆에는 말보다 손, 보여주기보다 반복 같은 짧은 문장이 더해집니다. 밤이 오면 그녀는 봉투 3개를 꺼내 기부, 생활비, 상속순으로 다시 읽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서랍을 닫고 손등에 남은 세제 냄새를 물로 지웁니다. 돈은 방향을 타고 방향은 마음이 정하는 거지. 그녀가 낮게 말하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결론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형태를 갖춰갑니다. 주말 저녁 식탁 위에 흰 그릇과 반짝이는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입니다. 소고기 묵국에 김이 올랐다 내리고 잡채의 당면이 은빛으로 빛납니다. 오늘은 내가 대접하마. 그녀가 말하고 모두가 자리에 앉습니다. 식사가 중간쯤 흐를 때 그녀는 작은 갈색 봉투 3개를 식탁 중앙에 올려놓습니다. 첫 번째 봉투 장학금과 기부 계획서, 두 번째 생활비 지원 기준표, 세 번째 상속 원칙 메모. 제 돈은 제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녀가 첫 문장을 또렷이 꺼냅니다. 함께 시간을 나누고 손을 보태고 반복되는 수고를 기꺼이 해온 이에게 우선으로 하마. 도훈의 숟가락이 잠시 허공에서 멈추고 지연은 숨을 고르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정의 입술이 얇게 죄어들고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나는 지난 몇 주를 지켜봐 왔다. 말보다 손, 보여주기보다 반복을 믿는다. 거실 공기가 묵직해지고 유리장 안잔들이 아주 작게 떨립니다. 상속은 그런 기준으로 하도록 할 거야. 그녀가 끝문장을 내립니다. 식탁 위에 그림자들이 모여 한 덩어리가 되었다가 천천히 풀어집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밥그릇과 수저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만 짧게 울립니다. 회의가 끝날 즈음 초인종이 울리고 우체국장이 택배 상자를 전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문틈 사이로 찬바람과 함께 아주 얇은 새냄새가 들어오고 모두가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관 앞 신발들이 삐뚤빼뚤 놓여 있어 그녀는 그것들을 차례대로 가지런히 돌려놓습니다. 신발의 방향이 정리되듯 마음의 방향도 정확히 정돈됩니다. 그녀는 서랍을 닫고 컵에 물을 따라 한 모금 삼킵니다. 결정의 맛은 달지도 쓰지도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회의 다음 주 미정은 바빠요. 다음에 뵐게요라는 짧은 문자만 남깁니다. SNS에는 새 가방, 새 카페, 새 미용실 사진이 잇따라 올라옵니다.
댓글엔 반짝이는 이모티콘이 줄줄이 달리지만 화면 저편 얼굴은 어쩐지 피곤해 보입니다. 도훈은 며칠 고민 끝에 저녁 무렵 어머니 집 초인종을 조심스레 누릅니다. 들어와라. 그녀가 문을 열고 따뜻한 차를 내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식사 시간이 이어지고 소금간이 살짝 센 무국이 목을 타고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죄송합니다. 도훈이 낮게 말하고 그녀는 괜찮아, 늦지 않았어라고 대답합니다. 그날 이후 지연과 남편은 주말마다 와서 베란다 유리를 닦고 오래된 전등갓을 새 것으로 갈아줍니다. 현관문 경첩에 오일을 바르고 수도 꼭지에 고무 패킹을 바꿉니다. 그 작업들은 소란스럽지 않지만 꾸준해서 집안 공기가 차츰 부드러워집니다. 동네 주민센터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소액 장학금이 만들어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림 편지를 보냅니다. 색연필로 그린 노란 해와 큰 미소, 삐뚤빼뚤한 감사합니다가 봉투 안에서 반짝입니다. 편지를 펼칠 때마다 그녀의 손끝은 밝아지고 눈동자는 촉촉해집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복권 부자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어른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장보는 길에 마주친 우체국장은 골목이 요즘 참 잔잔해졌네요 라고 말하고 그녀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래요라고 웃습니다. 저녁이 오면 부엌 타일에 주황빛 노을이 한 겹 얹히고 찻잔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기부 영수증을 꺼내 파일에 정리하고 날짜를 써넣습니다. 기부, 생활비, 상속 이 세 갈래의 물길이 부엌 바닥을 맑게 흘러가는 상상을 합니다. 돈은 도구이고 마음은 방향이죠. 그녀가 스스로 확인하듯 말합니다. 밤 공기가 들어오고 커튼이 작은 파도처럼 흔들립니다. 1년 후 설 전날 다시 대잔치의 날이 찾아옵니다. 이번엔 모두가 시간을 맞춰 현관을 들어섭니다. 미정은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인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담백하며 눈빛엔 이전과 다른 결이 깃듭니다. 어서 와라. 순옥이 미소로 답하고 지연은 방금 부친 전을 접시에 올립니다. 도훈은 아이들에게 빈 그릇을 나르라고 알려주고 스스로 앞치마를 맵니다. 거실엔 김이 몰아고르고 접시 부딪히는 소리와 아이들 웃음이 고르게 섞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큰 소리가 사라진 대신 작은 질문과 짧은 대답이 오갑니다. 겨울나기는 어땠어? 이번 학기는 괜찮니? 대화는 단단하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알맞은 온도로 이어집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 지연에게 건넵니다. 이건 마음이야. 물건이 아니지. 그녀가 말하고 지연은 당황스러워하며 반지를 바라봅니다. 미정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 고개를 숙이고 눈가에 얇은 물기를 닦습니다. 저도 다음엔 먼저 손을 보태겠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립니다. 순옥은 그럼 더 좋지라고 답하고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주방 창으로 들어온 겨울 해가 타일 위에 부드럽게 번지고 오래된 그릇의 금을 따라 빛이 따라갑니다. 그 금은 더 이상 흠이 아니라 시간을 새긴 무늬로 빛납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그녀가 마음으로 말하고 부엌의 시계가 정확히 정시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식탁을 함께 치우고 분리수거 봉투를 묶고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넣습니다. 현관 앞 신발의 방향이 모두 같은 곳을 보고 있고 그 방향은 집안 깊숙이에서 따뜻하게 숨쉽니다.